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티브 황태성입니다. 오늘은 푸네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오늘 또 두 분께서 푸네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네를 간 이유가 정말 가슴 뜨거운 현장을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디아에 현대자동차가 아까 1900년도에 진출했다고 그랬나요? 첸나이에 처음? 1990년대 중반. 예.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디아에 120만 대를 생산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푸네에 상공장을 선정을 합니다.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GM을 인수하죠. GM 인디아. 그죠? GM 인디아 공장 부지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증설 라인을 깔게 되고 그 증설 라인 현장을 저희가 이제 가게 됩니다. 한림 인디아가 강점이 뭐라고 그랬죠? 예. 산업시설 설계가 강점입니다. 설계와 CM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아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협력업체분들 이제 들어오실 때 우리 한림 인디아와 또 일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 또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참고로 푸네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벵갈로처럼 날씨가 좋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푸네도, 예. 푸네의 장점은 푸네에서 서쪽으로 뭄바이 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첸나이는 바로 붙어 있는 장점이 있지만 푸네도 역시나 뭄바이 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에 인접돼 있다는 메리트하고 날씨가 좋다라는 메리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제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그 GM 공장도 사실은 대우 시절의 공장이었던 거가 GM 대우하면서 GM으로 간 거를 이번에 현대가 인수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 쪽으로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굴삭기 이렇게 건설 장비들 생산하는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동양기전 같은 동양기전은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굴삭기의 그 장비에 그렇죠.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한국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또 포스코도 있었죠. 포스코는 이제 푸네하고 뭄바이 사이에 망가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형 프로젝트로 한 5, 6년 전에 지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일 한국 제조 기반이 많은 곳은 첸나이지만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오히려 델리보다는 푸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푸네에도 요번에 그 현대자동차 GM 인수 공장이 규모가 한 15만 대인가 생산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인수하면은 첸나이에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요번에 푸네 3공장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130만 대? 그 정도 볼륨, 그 정도 볼륨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생산이 될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도 100만 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중에 노동 생산성 인구가 아까 지식인들이 3억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차 한 대씩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 13억 대는 3억 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생산 대수라든지 판매 대수가 아마 굉장한 숫자를 기억하진 못하겠는데 전 세계 대비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100만 대씩 해서 1년 해봐야 1200만 대예요. 1200만 대 해서 10년 해야 1억 2천만 대야. 10년 되면 자동차 또 바꿔야죠. 맞잖아요. 네.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3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 그렇죠. 모델이 변경이 돼서. 그러면 여기는 리사이클링이 평생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결국은 파워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이거? 앞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인구 절벽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고급 노동 인력들 빨리 유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늦기 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산업이 돌아가죠.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하죠? 0.64인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네. 0.64라고 그러면 안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2025년 되면 초고령화 세대 1200만이 65세가 넘는 초고령화 세대가 오죠. 그럼 노동 생산형 인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일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특히 개도국에 가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하잖아요. 네. 낮아봐야 7, 8%야. 현재 인도가 6.7%대로 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와도 내수 시장이라는 게 있고 한번 동력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대한민국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도 그렇게 급성장할 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둘러보면서 또 대한민국의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각설하고 죄송합니다. 각설하고 그 푸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현지의 업체들 중에 이제 일렉트릭 쪽에 종사하시는 대연전기라는 이제 사장님을 만났고 그분도 이제 산업에 관련된 전기 시설을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피터정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그 푸네에 진출해 있는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카페 플러스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을 이제 만났고 그다음에 삼성공장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 에어리어를 이제 돌아다녀 봤습니다. 특히 그 삼공장 네. 예, 삼공장을 둘러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좀 있습니다. 그 대연전기 미팅 뭐 관련돼서 이제 전기료 이야기 뭐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하고 이 전기료 비교가 안 돼서 그때는 좀 몰랐어요. 비싼지 싼지. 근데 전기료가 비싸죠, 그쪽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것들이 우리 호텔에 막 전기 쇼트 나가지고 네. 정전되는 것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네. 호텔에서도. 호텔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발전 시설이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갈 게 뭐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이쪽은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그죠? 앞으로 차이나 인건비 올라가서 어디로 가죠? 베트남. 네.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이런 아프리카로 쪽으로 가겠죠,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는 이제 최종창이. 아프리카. 한림의 마지막 라스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프리카입니다. 네. 우리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10년 전에 네. 지사를 운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네. 지금 이제 인디아까지 진출을 했어요. 다음이 이제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이제 준비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제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리비아, 네. 뭐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종주국이 어딘지 아세요? 나이지리아. 예. 그래서 개도국이나 이런 데는 정권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일단. 예. 정권 안정,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고 지식, 문맹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대학을 가면 여동생이 상고를 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여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대를 다녔죠. 이게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도국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숙제입니다. 지금 인디아도 문맹률 떨쳐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직업의 승계, 직업의 세스파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못 배워서 그래요. 네. 못 배워서. 그래서 벵갈루루에 있는 IT 업체를 가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400불 받아요, 400불. 평균 노동임금이 대학교 나오면 400불을 받아. 우리 첫날 얘기했었죠? 네, 말씀하셨죠. 네. 벵갈루루에 IT 업체 가면 6만 불, 7만 불에서 시작해. IIT 공대 나온 분들은. 몇 배요? 그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연봉 3,000불짜리가 6만 불짜리하고. 그죠? 6만 불이면 차도 사자. 차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인디아에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말이 샜어. 죄송합니다. 자, 다시 지도 나가야 다시 진도. 네. 진도 나가. 이거. 자. 그래서 전기세가 비싸더라. 환경사업 앞으로 비전 있다. 우리 한림이 환경사업이 있어요. 메탄가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이제 메탄가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물 정화, 네. 오수 정화 처리 시설, 물 정화 처리 시설, 이런 관련된 걸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CM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그래서 인디아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 나라다. 이런 걸 느꼈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터 네. 정입니다. 피터정. 그죠? 피터정을 만났는데 우리 또래들입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카페 피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체인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색상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파는데 네. 식사도 해요. 식사. 그러니까 멀티 패키지입니다. 아주. 예.
커피도 팔고 식사도 팔고 저녁에는 술은 안 팔아먹겠네. 그건 안 물어봤네. 그래서 우리 피터 정하고 같이 네.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좀 둘러봤습니다. 말이 굉장히 힘차 보이는데요. 낮인데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제 뭐 와이파이가 되니까 네. 그죠? 일을 하고 있는 인디아의 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죠? 푸네의 북쪽에 차칸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네.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림에서 설계한 거는 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저희가 설계한 게 있는데 동선상 거긴 들르지 못했습니다. 네. 남쪽에 한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일진이라는 베어링 회사하고 흥국이라는 그 건자재 공장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선상 거기는 담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GM 가기 전에 그 인근에 있는 착한 단지에 가서 그 한국 기업들의 공장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림 인디아가 푸네까지도 네. 우리가 지금 한 860km, 370km니까 1000km가 넘는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산업단지 설계 일을 했었다라는 거. 전체를 다 누비고 계시는데요. 전국구시네. 그러니까 인도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계속 인도는 나라가 커서 마치 30개의 나라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래도 결국은 나라는 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첸나이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델리도 가고 이렇게 푸네도 가고 최근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벵갈로 인근에 그 YG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전 세계 넘버원 절삭공구 회사거든요. 네네. 거기 최근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가 첸나이이지만 전 인도를 전부 다 상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로 진출하는 우리 제조업 기반의 회장님, 사장님들, 우리 여기 곽은석 대표님한테 일을 맡겨주시면 원스톱 서비스로 인도에서는 걱정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걱정 없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 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넓고 주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영향력들이 서로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계사무소가 메인이다 보니 네. 아주 디테일한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대략적인 느낌은 그 중앙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디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델리에 있으면서 전 인도의 어떤 뭐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임지겠죠. 근데 이제 인도가 대략 30개 정도의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첸나이는 타밀나두라는 스테이트의 주도가 첸나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까르나타카라는 주의 주도가 벵갈로인 겁니다. 그래서 각 주, 예를 들어서 타밀나두의 미니스터를 칩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주마다 칩 미니스터들이 있고 중앙정부에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어떤 실질적인 일들은 칩 미니스터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하거나 뭔가 땅을 매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힘을 좀 필요로 할 때 실질적으로는 칩 미니스터 그 주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타밀나두에서 첸나이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이 중앙정부로 가서 뭐 이렇게 해봐야 여기 와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소용이 자, 그러면 없더라고요. 중요한 질문.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나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네. 이 도시 개발을 하는 인허가권자는 칩 미니스터입니까? 근데 프라임 이제 미니스터? 볼륨이 그 정도 커지면은 사실은 양쪽을 다 공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도 힘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제자유구역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할 때에 넘어야만 경제자유구역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인도는.
50만 제곱미터. 125에이커니까 예,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아니고 친미니스터하고 디스커션을 하면 네.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다시 퍼밋을 받게 올려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친미니스터 안에서 해결이 될까요? 주정부가 주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땅도 그 주에 해당할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각 그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부서는 다 중앙정부랑 상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산하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친미니스터의 관할 하에서 그 모든 인허가 행위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도국에서 제일 힘든 게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용역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용역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네. 용역하고는 상관없는 비용들을 이제 지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에서 2008년부터 사업을 그러니까 설계를 저희가 했는데 네. 하면서 이제 수많은 인허가를 했을 거잖아요. 초창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언더머니에 대한 개념을 단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금액이 실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수업료 내는 게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이 정도 사이즈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감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이 이 돈이다. 이 돈은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부터 아예 클라이언트랑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다 오픈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만약에 그게 신뢰가 안 생겼을 경우에 이게 이 돈 받아갖고 이게 갔을까 안 갔을까 혹시 배달 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초창기에 했다면 지금은 그냥 너무나 오히려 투명하게 가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저희들은 이제 이미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컬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로컬 파트너의 역할을 한림 인디아에서 한 15년간 해오셔서 네. 뭐 첸나이 같은 경우나 지금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정부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네. 이제 관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일을 하는 데서 좀 이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네, 한 번은 예. 에피소드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식은땀이 나는 이슈였는데 우리가 이제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언더머니들을 뭐 A라는 금액을 이제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가 되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바뀌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언더머니가 리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한테 줬던 이게 똑같이 A였으면 상관없을 텐데 당이 바뀌면서 B라는 당으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밑에 전부 이 주관 공무원들이 B 조직으로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허가가 안 끝난 상태에서 A에서 B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온 B한테 이제 찾아가니까 뭐 예전 건 난 모르겠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다 있는 대로 다 내고 B가 또 생겼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설계사무소가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금액이.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다가 투명하게 A에서 B로 바뀌는 바람에 비용이 그 전에 냈던 비용은 다 리셋됐고요. 다시 새로 주세요. 아니 그 누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대기업이었거든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다행히 제 클라이언트가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이 비슷한 시기에 인허가를 하고 있었던 샘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굉장히 안 좋은 소리 하시다가 잠깐만 있어봐 하고 그 다른 공장에다 전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 근데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제가 수화기를 통해서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래? 거기도 그랬어? 하고 전화를 끊더니 청구서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도국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롱타임이에요. 이 인허가가 잘못되면. 그래서 되게 힘들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한림 베트남도 그렇고 한림 뭐 인디아도 그렇고 한림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런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에브리데이 릴리전십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베트남을 가면 뭐 하노이시 들어가서 아,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뭐 가면서 이제 그 홍삼이라도 사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얼굴 두고 계속 릴리전십을 이제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한림 뭐 우리 저 인디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10년 이상씩 서로가 릴리전십이 생기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자기 일처럼 이제 띄워주는 거죠. 이런 개도국에서 이제 이러한 인허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 플러스 공무원 상대하는 일, 그 다음에 그렇게 갑자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응급상황에서 그걸 잘 봉합할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곽은석 대표님이 15년 동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 만날 때 네. 그 얘기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는 인허가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했다가 쇼크한 뒤통수 많이 맞아서 요즘은 클라이언트 만나면 설계 견적 얘기보다 인허가의 구조가 어떻습니다라는 설명을 한참 더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는 게 이러이러이러하고요.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 비용이 이러이러하게 갈 겁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디아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네. 클라이언트들, 선진국의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거 이해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어디죠? 여기가 착한. 착한에 우리가 DY 파워, 대형인가요? 대형 파워? 동양 파워. 공장 한번 근처에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뭐 되게 뭐 생각보다 그 공단의 공작물들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뭐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다들 널찍널찍합니다. 네, 네. 땅이 커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 좋게 포스코가 우리가 첸나이도 있었는데 네. 네. 푸네에도 아주 대형 공장이 큰 게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서브로 지금 증설하는 포스코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감하는 현장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는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네에서 GM 공장. 자, GM 공장 에어리어 지금 3공장이 들어온다는 에어리어를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멀리서 보이는데 에어리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들어온다기 전에 여기 토지 가격이 평당 30만 원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발표되는 순간에 여기에 들어가는 협력업체들이 땅을 구하려고 들어갔더니 평당 60만 원 달라고 그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되는구나.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잖아요. 그죠? 네. 공만 상승하네요. 가격이. 그래서 그 공단을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겠어요. 그죠? 미리 땅을 사야 되는데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돈 투자라는 것이 또 뭐 땅을 가서 막 10,000평씩 20,000평씩 사야 되는 건데 자금이 이동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토지비를 2배씩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그 현대 협력 업체들이 열심히 지금 땅을 확보해 보려고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지역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그러니까 평탄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이게 굴곡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그런 이게 토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산업단지가 푸네 이 산업단지가 지금 막 계속 공사 현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죠? 계속 개발하고 네. 채워가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전기 문제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현대 상공장 둘러보고 포스코 뭐 동양전기 기타 등등 산업단지 이렇게 둘러보고 차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약 3시간 3시간 거리로 뭄바이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차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길래 쳐다봤더니 다들 넉다운입니다. 넉다운. 다행히 도로에 이번에는 손은 안 보입니다. 네. 대형 도로에는 소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푸네 일정을 마치고 뭄바이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푸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네를 돌아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얘기가 뭄바이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